1969년 7월 20일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고 난 후 56년이 지났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표면을 걷는 장면은 전 세계 6억 명이 생중계로 지켜봤는데요. 그럼에도 아폴로 11호 달 착륙은 조작됐다는 음모론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달 착륙 음모론은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미국이 소련보다 우주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달 착륙을 조작했다는 주장들이 퍼졌던 것이죠. 특히 1976년 출간된 책 We Never Went to the Moon은 음모론을 더욱 크게 확산시켰습니다. 이후 TV 다큐멘터리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는데요. 그렇게 음모론이 많은 이들의 흥미를 끌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달은 멀고 그 시절의 기술이 믿기지 않을 만큼 대단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 기술을 1969년에 라는 사람들의 놀라움이 불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먼저 음모론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달에는 공기가 없고 바람이 없는데 왜 미국 국기가 펄럭이는 것일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영상 속 깃발은 펄럭이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가 깃대를 꽂을 때 생긴 진동이 오랫동안 유지된 것 뿐이죠. 나사는 실제로 깃대가 형태를 유지하도록 가로 방향 금속 지지대를 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깃발이 펼쳐진 듯 보이지만 접히고 구겨진 부분 때문에 더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그림자 방향이 제각각이다 보니 여러 조명을 쓴 촬영 스튜디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면 이 말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어 태양빛이 훨씬 더 강렬하고 선명하게 비칩니다. 게다가 달 표면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의 빛이라도 지면의 경사에 따라 그림자가 다른 방향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지구에서도 울퉁불퉁한 언덕에서 촬영하면 그림자가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데 여러 광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형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주인데 사진에 별이 없지? 그 이유는 카메라 노출 때문입니다. 태양빛에 반사된 달 표면은 매우 밝습니다. 그 밝은 환경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노출을 낮춰야 하고 그 결과 별처럼 어두운 광원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되는데요. 지구에서 낮에 사진을 찍으면 별이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음모론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주장이 달 착륙선 아래 흙이 파였어야 하는데 평평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착륙선의 추력은 흙을 깊이 파낼 만큼 강하지 않았고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착륙선은 착지 직전에 추력을 최소로 줄인 상태였습니다. 또한 달의 흙은 아주 미세하고 단단히 쌓여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큰 흔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설명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실제로 달에 갔다는 증거는 있어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이 프로젝트는 과학자 한두 명이 참여한 게 아닙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는 나사 직원, 계약업체 엔지니어, 연구원 등 약 8,000명 이상이 직접 참여했고 각 회사의 모든 직원까지 포함하면 약 40만 명의 인원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곧 달 착륙 60주년을 앞둔 이 시점까지 한마디도 누설하지 않고 거짓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또한 아폴로 11호, 14호, 15호가 달 표면에 레이저 반사경을 두고 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천문대들은 이 반사경의 레이저를 쏴서 지구, 달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죠. 이 반사경은 달을 실제로 방문했다는 가장 명확한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 지금의 러시아도 인정한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달 착륙을 조작했다면 당시 경쟁국이었던 소련이 가장 먼저 폭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련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조작이라는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추적 레이더로 아폴로를 직접 관측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폴로 우주선은 달 암석을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 11.7kg은 달의 광석이었으며 나머지는 달의 토양이었습니다. 이러한 샘플들은 지구에서 다양한 분석을 거쳐 달의 특성과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지구에서 발견되는 암석과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의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한 물질의 양상이 지구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인데요. 심지어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기관이 분석했지만 지구에서는 생성될 수 없는 성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 착륙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나사는 당시 영상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달 착륙이 거짓이라 의심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는 좀 황당했습니다. 발자국 사진만 공개하면 너무나 멋진 역사적 사실인 달 착륙이 영상을 공개하면 시트콤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신이 났는지 바보처럼 웃기도 합니다. 그러다 물건을 떨어뜨리기까지 하는데요. 너무 가볍고 경박해 보여 나사가 이를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I was strolling on the moon one day in a merry, merry month of December. Now, May, when much to my surprise, a pair of bunny eyes. Do-do-do-do-do. Dum-da-dum-dum-dum. Dum-dum-dum-dum. Hippity hoppity, hippity hoppity, hippity hopping over hill and dal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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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Hippity hopping along. 하지만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자국 중 하나입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음모론은 흥미롭지만 과학적 사실을 검증하면 대부분 쉽게 반박됩니다. 달은 멀지만 그곳에 남겨진 발자국과 장비들, 그리고 전 세계가 관측한 기록들은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갔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다시 달에 가지 않은 걸까요? 그때보다 과학도 기술력도 훨씬 발전했는데 말이죠. 아폴로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그 당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상태였습니다. 양국은 누가 먼저 우주를 점령하느냐를 두고 매우 치열한 갈등을 벌였습니다.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란 걸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 우리가 소련보다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라는 슬로건만 걸면 우주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다 해도 미국 국민들은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한 국가 경쟁과 막대한 자금을 들여 달에 사람을 보냈지만 정작 가보니 뭔가 대단한 성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천문학적인 예산과 위험을 감수해가며 달에 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 가게 된 것이죠. 물론 달 탐사를 통해 과학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된 목적 자체가 소련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었고 소련을 몰락 후 그렇게 피튀기며 경쟁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주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고 이젠 경쟁이 아닌 순수한 과학 발전을 위해 다시 달에 인간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게 바로 아르테미스 계획입니다. 경쟁 구도였던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 미국, 영국,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등 수많은 국가가 연합하여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계속되는 미스테리한 음모론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남겨두되 우리가 가진 진짜 과학과 기술의 성취는 정확하게 바라보며 앞으로의 우주와 과학 발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